중요한 건요, 지금 나 손실 나서 죽겠네, 힘드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매력도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는지 또는 적절한지 또는 많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면서 투자하셔야죠. 악플들 나올 때가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때 사두면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거꾸로 막 저렇게 찬양 댓글 막 쏟아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 전에 섬세적으로 움직이죠. 2차전지 섹터에 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자금 여력들은 한 좀 조정 잘 받은 좋은 기업들 조금 더 사두시면 되는 거고요. 주 과정에 따르면 지금 연말 연초가 거의 저점 부근이겠네요. (2차전지) 주가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떤 분은 손 소장님 2020년 2월에 처음 알게 되어서 BM은 현재 수익 10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20년 2월에 처음 알게 돼서 에코프로 BM은 현재 수익 10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저 댓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BM이 그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기복이 심했습니까? 한 4년이 이제 지나가네요. 4년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10배 오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밑에 분이 이렇게 또 쓰신 게 있네요, 보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2차전지 투자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투자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투자했는데, 그때는 샀는데, 6,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익 다 사라지고,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6, 7개월 전에 그냥 사신 상태에서 그대로 간직하고만 계셨는지, 수익 실현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만 사셨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안 좋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배우셔야 되잖아요. 마음 안 좋죠. 저도 손실 나면 기분 안 좋아요. 손실 나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내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뭐지? 왜 손실이 났지? 내가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던 거지? 어떤 생각으로 한 거지? 자, 반면에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2년간 적금 드신다 하시길래 2차전지 주식 매수를 추천해드려 오늘 내 종목 처음으로 적금 계좌 만들어 매수하셨습니다. 정말 2년간 적금 드실 생각으로 2년 동안 놔두시면 당연히 빅뱅 폭발 구간하고 맞물리니까 수익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요, 지금 나 손실 나서 죽겠네, 힘드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조정 기간을 그냥 손실 나빠서 이렇게 헤매고 있고 힘들어하는 구간이 아니라 뭔가를 배워서 이런 조정 구간에 사뒀더니 나중에 수익 나는 거라는 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네요. 구독자가 40만인데 이런 강신도 집단을 봤나. 조정기의 바닥권에 가까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저런 댓글 발견하면. 이거 뭐냐 하면요, 달란트 투자에 제가 22년 1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1년 전이 아니고요, 1년 반쯤 전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고 22년 8월에 달란트 투자에 나가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식 사놓고 딱 3년만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부자 됩니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제가 저기 방송 나가서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그때부터 2차전지 섹터 열심히 사시라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소개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예요. 5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때. 그게 지금 1년 반 사이에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14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내가 충분히 핏기를 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어떻게 일직선으로 우상향합니까? 기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복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지금의 회사 상황들을 잘 모니터하시고 판단하셔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이 회사의 매력도가 어떤지, 이 회사의 매력도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는지 또는 적절한지 또는 많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면서 투자하셔야죠. 그걸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방송 나왔을 때 그때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런 댓글들이 저런 게 달렸어요. 책임 안 지금 이런 방송 하지 말아요. 피해보는 사람 많아요. 생각 좀 하고 방송을 해라. 인지도만 쌓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 인지 아직도 선대인이냐, 사과도 한번 하지 않고 아직도 떠들고 있네. 강복절 이후 주가 질질 빠지네요.
저렇게 이제 대부분 악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7개월 전에는 소장님 감사합니다. 투자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어요. 소장님 덕분입니다. 이 정도면 성지순례 아닌가요? 하하, 이때 조금 더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모았더라면. 이게 또 이제 찬양 댓글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2주 전에는 지금 당장 먹을 게 넘쳐나는데 뭐하러 여기에 몇 년씩이나 묻어두나요? 이곳 장 좋을 때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댓글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아, 저렇게 욕할 때가 바닥이었구나. 악플들 나올 때가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때 사두면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거꾸로 막 저렇게 찬양 댓글 막 쏟아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2주 전에 저렇게 또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넘쳐나는데 몇 년씩이나 묻어두나요? 저런 식의 댓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예.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에코프로 BM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게 3년 동안에만 봐도 저게 조정받다가 올라왔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22년 들어와서 LG엔솔 뭐 상장하면서 수급 이슈 때문에 또 뭐 이동채 회장 압수수색 당하고 하는 바람에 뭐 화재 나기도 하고 그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22년 하반기에 저때 뭐 에코프로 BM 9만 원까지 또 찍었죠. 저때도 제가 많이 사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시면 좋겠다. 거의 뭐 40만 원 정도까지 육박했습니다. 그 조정받아서 제가 저거 거의 뭐 11월 달인가요? 19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20만 원 아래 정도면 되게 싸다. 예, 거의 바닥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딴 거 떠나서요. 저 그렇게 기복을 막 그렸는데 딴 걸 떠나서 3년 전에 만약 에코프로 BM을 알았다. 저 무렵에 그 주가 수준을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뭐 대략 그래프 보면 한 뭐 5만 원, 6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5만 원 정도? 5만 원을 사서 지금 갖고 있으면 오리고 36배 올랐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만. 근데 저때 조정 올 때는 힘들죠. 그런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뭔가요? 최소 2, 3년은 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주도 빼지 않고 뭐 그대로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뭐 좀 오버슈팅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도 했다가 조정 와서 충분히 괜찮은 가격 되면 다시 들어갔다가 뭐 그래도 되고. 코스모신 소재 이거 저희가 21년 4월에 탐방 가서 21,000원인가 2,000원인가에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소개했었습니다. 그게 한때 24만 원까지 갔잖아요. 10백은 넘겼었잖아요.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근데 그때 20만 원에 사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사신 건가요? 내일 올랐으면 좋겠다. 또는 2주 후에 올랐으면 좋겠다. 또는 한 달 후에 올랐으면 좋겠다.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했고. 그러면 지금 6, 7개월 지났으면은 2, 3년 아직 안 지났잖아요. 빅뱅,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빅뱅 폭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들고 있다고 해서 뭐 다시 코스모신 소재가 여기서 10배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제가 대략 몇 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겠다는 설명은 예전에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2, 3년 사이에 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팔아야 될 땐가요? 사야 될 땐가요? 이거 너쟁이의 성실한 투자 생활이라는 뭐 텔레그램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네, 저거 그대로입니다. 상반기 2차전지 섹터 실적 안 좋아서 혹은 혹시나 지수 분위기 안 좋아서 조정받고 지지부진할 때 집중해서 밀도 있게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고요. 하반기에 만약 실적 돌아서 주가 움직이게 된다면 소위 25년, 26년 빅뱅 폭발까지 빅뱅 폭발에 나올 그 실적이나 모멘텀까지 한꺼번에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모멘텀 붙은 거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우선 확실한 건 IRA에 밀접하게 관련된 전핵, 분리막, 그 다음에 조만간 출시될 4680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근접하죠. 이것도 뭐 분리막에 비해서 전핵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는 관점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내릴 때는 모멘텀이고 뭐고 없이 일률적으로 다 조정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를 때는 모멘텀 있는 애들이 확률적으로 셉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투동이라는 분. 이건 뭐냐?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2030년까지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신한투자증권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2차전지 섹터에 그렇게 우호적인 뭐 증권사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양극재 수요 전망, 응제, 동박, 분리막, 전해, 기울기가 어느 정도 가파르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저거. 그럼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때요? 그냥 이거 믿고 가시면 되잖아요. 뭘 달리 길게 말씀드립니까? 그리고 이것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BMW의 CFO라는 사람이 내연기관의 티핑 포인트가 지나감에 따라 판매 성장은 대부분 전기차에서 나온다는 어떤 기사, 영문 기사인데요. 내연기관 차량 판매의 전환점을 통과했으며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BMW의 CFO가 이야기했다. 이제는 내연기관 차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내연차 판매 정체기가 계속되다 약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러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환경 규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앞으로 판매 정체가 지속되다가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중국에서 유럽연합까지 규제 기한에 따라서 EV 제품을, 전기차 제품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2035년까지 100% 친환경차로 바꾸는 걸 법제화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방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BMW는 순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15% 이미 달성했고 지난해 그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서 노이에 클래스, 영어로는 뉴 클래스라는 뜻인데요. 그 새로운 차원의 EV 전용 라인에서 6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2026년까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은 기간까지 전기차 판매 점유율, 자사내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2배 이상. 저렇게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인 회사들은 저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중장기 투자 호흡으로 보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역시나 투동이님의 요 도표에 달려있는 인용한 도표에 달려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양극재나 2차전지 소재주를 또는 뭐 넓게는 2차전지 섹터 전체를 똑같이 봐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 또는 2차전지 소재주가 구조적 성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구가는 처음에 이제 좀 뭐 확산되다가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얼리 어답터들 중심으로 시장이 확산됐다가 이제 보편적 시장, 뭐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중저가 시장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캐즘으로 판단한다. 그럼 캐즘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죠. 왜? 이 캐즘 지나고 나면 그리고 캐즘이 길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대체로 이야기하는 거 올해 상반기 정도면 그 캐즘 구간이 대체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 가면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향해서 결국 나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시클리컬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리튬 가격 많이 떨어지면서 그 판가 반영되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의한 여파는 4분기까지 거의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LNF 그 경우에도 4분기에 저거 빅베스 하듯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뭐 거의 다 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판가에 전이를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수익성에서 불리해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추가로 크게 안 떨어지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만 들었으면 이제는 판가에 연동돼서 그냥 그 판가에 연동돼서 매출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1분기, 2분기 중에 그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실적은 크게 안 늘어도 수익성은 일정하게 회복되는 그런 구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매출과 수익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클리컬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올해 2분기가 올해 상반기 중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시클리컬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에서 이게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죠.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보통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또는 메모리 그 가격이 바닥을 찍기 전에 그게 선행해서 움직이고 특히 실적과 관련해서는 보통 2분기, 3분기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 이상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지난해 그 특히 하반기로 올수록 반도체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거 보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 2차전지 섹터는 사실은 경기 순환주도 아니고 구조적 성장 섹터인데
예, 저걸 시클리컬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이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예, 주가 별로 안 움직이겠네. 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아, 그러면 하반기 가면서 이렇게 좀 좋아질 때 들어와야지.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보면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머물러 계시고 2차 전지 섹터에 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냥 머물러 계세요. 예, 그리고 자금 여력들은 한 좀 조정 잘 받은 좋은 기업들 조금 더 사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다입니다. 뭐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생각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반도체와 유사하게 업황 저점 2분기 전 주가 저점 과정. 예, 그러면 예, 저 과정에 따르면 지금 연말 연초가 거의 저점 부근이겠네요. 그래서 현 시점은 분할 매수 들어가기에 로맨틱, 성공적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